방산은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포기하면서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글로벌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면서 GDP 대비 국방비의 예산이 글로벌 국가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납기와 수출 물량과 기술 경쟁력, 그 다음에 엄청난 가격, 예를 들어 전차 가격으로 치면 독일제 제품과 국내 제품이 성능이 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 차이는 거의 40%에서 50% 가까이 국내 전차가 더 싸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 측에서는 납기도 잘 맞춰주는데 현지 생산도 해주면서 가격까지 싼 가성비의 무기를 안 쓸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 진출을 코앞에 두고 있고,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해군 경쟁력이 뒤지면서 아마 K방산의 핵심, K방산의 원탑인 하나그룹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목요일 새벽 2시입니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2차전지 주식들이 큰 폭의 하락을 또 나타냈습니다. 2차전지 주식들이 또 큰 폭으로 빠지면서 또 많은 분들이 상당히 또 비난을 하기 시작했는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 또 2차전지 관련돼서 아직 실적 안 나온 종목들도 있고, 11월 8일 날 얼마 안 남았죠. 에코 프렌들리 데이도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고요. 하루만 보고 모든 상황을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시죠. 상황을 지켜보고 나머지 2차전지 실적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에코 프렌들리 데이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살펴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돼서는 또 이번 주 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날 무료 특강, 예비 주도주 섹터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를 특강 형식으로 잡았고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래서 11월 14일 목요일 저녁 8시니까 무료 특강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을 통해서 11월 14일 무료 특강 신청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신청하시면 무료 특강으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당선이, 저는 사실 해리스가 되기를 바라고 해리스를 상당히 응원했는데, 사실 트럼프가 되면서 확실히 2차전지 주가에 영향을 미쳤고, 2차전지를 포함해서 국내 주식시장에는 좀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나오면서 실제 오늘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새벽 이걸 찍고 있는 미국장은 지금 상당히 주가가 좋아서 또 상반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트럼프 당선 얘기 나오기 전부터 트럼프의 최대 수혜주로 움직였던 방산주가, 저도 방산주 고정적으로 다뤄드리긴 했는데, 방산주 섹터가 가장 큰 대형주단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8% 가까운 급등이 나오면서 상당히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산주 관련돼서 먼저 기사 현황부터 살펴보시면, 그 기업 분석 훈련소는 추천주가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분석 훈련소는 어떤 특정 시점의 매수 매도 시점을 고려해서 어떤 특정 종목을 리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발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제 채널과 기업 분석 훈련소를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업 분석 훈련소는 특정 기업을 매수, 매도, 추천, 리딩하기 위함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 훈련소 영상을 올리는 시점은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시점을 고려해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만 소개를 한다느니 추천한다느니 말 같지 않은 소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분석 훈련소와 이슈 체크에 나오는 어떠한 기업과도 저는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방산주 관련돼서 기사 현황 보시면 이 대표적인 방산 그룹이죠. 3분기 실적에 이라크 청궁2가 아직 미반영돼서 청궁2 이라크 부분이 반영되면 또 실적이 업사이드 상황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K방산, 미국 쪽까지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방산 시장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고마진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안보 강화 예고에 수출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이 방산 쪽의 하나는 앞으로 막역한 그 상황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 중동까지 사로잡은 K방산의 수출 원년. 폴란드에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에서 끝이 아니고 유럽과 미국 시장까지 계속 노리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동 시장까지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K방산 대선수에 정조준했다고 하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대공방 방어 시스템으로 해외 수요 증가를 전망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이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다르게 최첨단 무기 쪽에, 그쵸? 비궁, 청궁, 해궁, 이게 최첨단 정밀 타격, 유도미사일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 난이도 측면으로는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정밀 유도무기 쪽에서 수출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이 LIG 넥스원도 중동과 유럽과 미국 모멘텀까지 기다리고 있다. 천궁2를 앞세워 이 대공만 벨트를 구축한다고 하죠. LIG 넥스원이. 그 다음에 한화랑 합작해서 지대공 미사일 LSAM 지대공 미사일 차세대 수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MRO 사업, 메인티너스, 유지, 보수, 리페어, 이런 후방, 일종의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애프터 서비스 사업 관련돼서 영국의 최대 MRO 기업인 밥콕이랑 MRO 협력을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오늘 엄청나게 폭등이 나오면서 200%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여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증권사 목표가는 지금 47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증권사 목표가 평균치를 봐도 20% 정도 업사이드가 남아있고요. LIG 넥스원이 오늘 주가 급등 나오면서 100% 수익률을 나타냈고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135% 수익 나타내면서 역시나 최고점에서 7.5%밖에 빠지지 않은 수준이고요. 현대로템도 8만원 이상의 목표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풍산이 조금 부진했는데 그래도 72%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항공우주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18%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의 평균 수익률은 41%입니다. 요 밑에 우주항공 모멘텀을 갖고 있는 컨텍이나 AP위성, 제노코 같은 회사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컨텍이라든지 AP위성이라든지 제노코를 빼면 평균 수익률은 55%가 넘어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매출은 2조 6,312억, 영업이익 4,772억. 영업이익 최대치, 사상 최대지만 바로 엄청난 OP 마진입니다. 영업이익률. 이 OP 마진이 얼마나 유지되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OP 마진이 유지된다는 얘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상방산 사업부에서 수출의 비중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높은 수준의 기준은 얼마냐? 최소 55%입니다. 심지어 이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 4,772억의 배경에는 9월 달부터 독립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도 우리 같이 공부해 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인적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한화 정밀기계, 한화 비전의 실적이 9월 달부터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50% 넘게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온 겁니다. 폴란드 K9이 6문에서 24문으로 4배 이상 출하량이 확대됐고요. 천무가 19대가 인도가 됐습니다. 3분기에 총 K9 30문에서 4분기에는 K9 60문으로 4분기에 K9 30문이 추가되면서 올해 연간으로는 40대가 인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의 내수 쪽 이익률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이익의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의 기존의 내수 쪽에서 예상되는 이익률은 6%에서 7%였습니다. 그 정도 딱 평균 6.5% 수준을 항상 방산 내수에서 목표를 잡고 있다가 최근에 나오는 방산 내수 쪽의 마진, OP 마진이 1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영업 마진이 어떻게 18%가 나오냐? 바로 수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방산의 수출에 대한 이익률은 역대급 이익률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상방산 전체 이익률은 26.6%, 이 중에 수출의 이익률은 36.8%. 지상방산 수출은 역대급 최고 지상방산 수출 이익률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36.8%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K9 천무는 조기 인도 조건을 폴란드 정부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글로벌 수출국보다 높은 이익률을 증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방산 쪽의 수출에 대한 이익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폴란드를 떠나서 지상방산 수출에 대한 이익률이 36%를 받다가 갑자기 20% 언더로 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폴란드가 조기 납기를 요구했다지만 지상방산 쪽 수출에 대한 이익률이 30%대 견조하게 유지만 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 방산에 대한 영업 마진은 OP 마진이 최소한 13에서 15% 정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3% 이상은 OP 마진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집트와 호주 쪽에 수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OP 마진 평균이 20% 정도의 상당히 높은, 과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경험하지 못했던 평균 OP 마진 20% 수준의 이익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파병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북한이 일종의 러시아의 총알바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탄약 직접 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우 전쟁 관련돼서도 다시금 모멘텀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비중과 OP 마진 모두에서 RHM이 뭐냐? 바로 우리한테 전차를 뺏긴 라인메탈입니다. 라인메탈. 독일의 라인메탈.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라인메탈이 수출 비중과 OP 마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라인메탈의 시총의 54%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OP 마진과 수출 비중이 라인메탈과 차이가 나지 않고 시가총액 차이만 오히려 반토막 정도 난 수준이니까 상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업체에 대비해서는 어떻다? 저평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IM증권, 교보증권, 미래, 신한, 키움, 하나, 한화증권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9월 25일에 6,673억의 추진장약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까지 장약 생산을 확충하겠다고 했고요. 대규모 탄약시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6,600억, 약 7천억에 가까운 돈을 들어 대규모 탄약시설 투자를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로 탄약과 장약에 대한 수요 증가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7천억에 가까운 투자를 2달 전에 발표를 한 겁니다. K9 자주포와 쏟아지는 주문에 대해서 K9 자주포 관련 조립 라인 2개를 추가 증설했고요. 올해 기준 80대에서 내년 25년 기준으로 연 240대 캐파를 3배를 증설했습니다. 바로 선제적으로 공급망 관리 차원, 두 번째는 파워팩과 포신까지 공급 캐파를 확보한 겁니다. 공급망 회복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경쟁국들이 상당히 공급망 회복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경우도 수출한 지역에 대해서 2024년에 납품해야 될 물량을 2028년까지 4년이나 뒤쳐져서 최종 납기가 된다는 일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쟁국들의 차별화 때문에 상대적으로 캐파와 납기를 그리고 기술력까지 증명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 가성비 무기로 증명을 글로벌 무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탄약고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무기고 역시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탄약고, 무기고 모두 재고 축적 수요가 최소한 수년간은 지속될 거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발등에 불 떨어진 폴란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에 요청을 한 거고요. 그 다음 타자인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상당한 라트비아, 그죠?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런 폴란드 제2의 폴란드 국가들의 GDP 규모 대비 국방비 증액. 폴란드가 동유럽단에서 가장 최대 GDP 대비 방산 비용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만치 않게 그 밑단의 나라들 루마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런 동유럽 국가들 역시 GDP 대비 국방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트럼프가 되면서 미국이 세계 국가의 경찰 역할을 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체적으로 너네가 알아서 자주 국방해. 우리 국방 지원 안 해줄 거야.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면서 유럽과 그리고 다시금 또 엄청나게 지정학적 분쟁이 생기고 있는 중동은 평균적으로 동유럽도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높은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동은 GDP 대비 국방비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K방사는 폴란드를 바탕으로 시작된 동유럽 수주가 중동까지 급격한 확산세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지정학적 이슈가 또 심각한 게 동남아시아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 지역에 있는 국가들도 트럼프의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포기하면서 이쪽도 자주 국방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K방사는 글로벌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분기에 천무 인도량이 37대를 기록하면서 연간 인도량은 40대 이상, 연 40대 이상의 납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폴란드의 K9, 그 다음에 천무의 인도량, 그 다음에 국내까지 Q 그로스가 계속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OP마진의 원탑인, 왜냐하면 수출 때문에 지상방산의 매출과 이익 사이즈가 커질수록 엄청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보다 영업 레버리지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지상방산 매출만 1조 6,560억이고요. YOY로 전년 대비 117%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715%가 증가했습니다. 수주 측면에서 하나 에어로도 폴란드를 넘어서 수출 지역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체계 파이프라인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국가도 다변화, 무기 체계도 다변화, 상당히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IF, 요거 현대 로템 때도 설명드렸습니다.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루마니아의 수주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레드백이. 미 육군 자주포 현대화 사업, 드디어 K방산이 이제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아마 가장 빠른 거는 하나오션 쪽에서 미국 해군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죠. 독일의 라인메탈을 포함해서 5개 후보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인메탈 대 레드백의 이 보병 전투 장갑차, 4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IF 요거 관련된 수주가 아마 25년 내년 정도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11월에 시험평가를 하는데 4월 달에 미국 현지에서 K9이랑 미국산 탄약 호환성 검증을 이미 시험평가 통과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글로벌로 급격한 지상 무기가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동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동 쪽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고 축적 수요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지상무기 전투 체계를 갖춘 업체를 찾고 있는데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요와 실적 증가에 대한 피크아웃, 수요에 대한 정점 우려, 실적에 대한 정점 우려를 지금 시점에서 24년 말 시점에서 섣불리 예측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우주 쪽에 과제 내드리겠습니다. RSP가 뭔지 힌트는 항공 엔진입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공우주 쪽 RSP가 마이너스 233억의 적자를 냈습니다. 계속 적자입니다. 이 실적을 포함하고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과 OP마진을 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나 이 방산 쪽 내수 매출과 수출 매출에서 역대급으로 매출과 이익을 갱신하는지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25년도에 폴란드 납품 숫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차분 계약까지 치면 수주 잔고가 30조인데 연매출 6조씩 5년치 물량이 이미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24부터 24, 25, 26, 27, 28, 28년치까지는 폴란드 납품 수주 잔고로만 5년 일감이 이미 쌓여 있는 겁니다. 폴란드를 넘어서 유럽, EU 유럽 연합, 중동, 아시아 태평양, 미국 다양한 지역에서
K9과 전차 레드백 물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쪽에 K9이 4분기에 개발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양산 매출은 25년도. 그래서 K9 이집트 모멘텀이 25년도 본격적으로 개발 매출과 양산 매출이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는 다소 2년 유예된 26년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매출은 26년 말이나 27년 초에 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호주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이집트하고 호주, 26년도 루마니아. 그래서 현 수주 기준으로는 27년 정도 피크아웃 얘기가 또 일부 있습니다. K9, 천무, 레드백, 핵심템의 추가 수주 가능성은 아시아 태평양, 유럽, 중동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수주 기준 27년의 피크아웃 우려는 상반된 의견차가 있다. 천무 유도탄이 폴란드 구매 물량의 충분한 양을 비축하지 못했습니다. 천무 유도탄. 그래서 빠르게 폴란드의 W그룹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MOU를 체결했고 추가 유도탄 수주 관련된 사업이 폴란드 발로 천무 유도탄 추가 25년도에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재 수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보면 K9이 의외로 베트남 쪽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중동에 사우디가 들어갑니다. 천무는 또 재미난 게 말레이시아가 들어가고요. 역시나 유럽에 불가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이 들어갑니다. 아까 동유럽 국가 중에 폴란드 못지않게 또 국방비가 GDP 대비 높은 지역이 바로 라트비아입니다. K21 라트비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약간의 천억 단에서 차이는 있지만 24년에 68조 8,500억대에서 25년도에 최소한 13% 이상 개선된 73조대 수주 잔고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76조 6천억대 수주 잔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나 키포인트는 바로 하드캐리하고 있는 지상방산입니다. 지상방산의 수주는 올해 기준 29조 2,200억에서 내년에 30조가 넘은 32조대, 32조 1,230억을 예상을 하고요. 26년에는 35조 사이즈, 34조 6,400억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쪽 수주 관련돼서는 24년에 29조 5,040억, 25년에 30조 4,290억, 26년에 31조 3,900억 수주 사이즈를 예상하고 있어서 지상방산만큼은 아니지만 항공 수주 쪽에서도 꾸준히 29조대에서 31조 후반까지 수주 잔고가 증가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또 다른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전체 수출 3Q에 9,731억을 기록했는데 바로 지상방산이 하드캐리했습니다. 전체 수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8.8%고요. 수출 매출의 OP 마진이 26%인데 이 중에 지상방산이 역대급인 36.8%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항공 우주 이 GTF 엔진 판매 대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RSP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우주항공 시대로 갈 건데 반드시 공부해야 될 국내 중소기업 중에 하나 요 세트랙 I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랙 I 인수했죠. 세트랙 I가 9개 분기 만에 이번 3분기 때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세트랙 I도 결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또 다른 캐시카우로 실적에 앞으로는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실적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분기는 계속 최대치 갱신하고 있으니까 연간 실적에 집중을 하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핵심은 이제 연간 실적입니다. 유럽 방산업체의 평균 PR은 24배 정도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탄약 증설 관련해서 아마 아까 6,600억대 26년 말에 완공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매출이 잡힌다면 27년도부터 거의 4조 가까이 추정되는 매출을 잡고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가 7,252억을 들어서 약
유럽 방위산업 배정했는데 연 100만 발짜리 155mm 포탄 25년에 200만 발로 2배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155mm 포탄이 대략 2,000달러에서 8,500달러까지 4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장약과 신관의 평균 판매 가격이 약 500만 원이라고 치면 2027년도 탄 매출이 대략 4조 가까이 나온다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 아까 말씀드린 추진 장약 쪽이 27년 조 단위 매출이 장약과 신관의 한 대당 평균 판매가가 500만 원이니까 조 단위 매출이 나온다는 거고요. 대략 4조를 예상을 하고 미국의 자주포 현대화 성능 시험 계약이 25년 지금 다 25년 내년에 바로 당장 이제 나오는 모멘텀들이에요. 천무 대한미사일용 동남아 수요 25년 K9 국산 엔진화 25년 지금 25년에 상당히 많은 모멘텀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직 따끈따끈하게 살아 있습니다. 가격과 납기 경쟁력으로 지금 K9 엔진 국산화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폴란드 K9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25년에 현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K9 부품 관련돼서 국산화에 성공한 S&T 다이내믹스도 같이 공부해봐야 됩니다. 기존에는 어떤 걸 썼죠? 독일제를 썼죠.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라인메탈입니다. 시가총액 차이가 54%나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라인메탈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절반 수준인데 보시면 매출, 이익률, 지상방산, 수출, 수주잔고의 갭 차이는 20% 정도 됩니다. 보시면 영업이익 8,300억 대 1조 그죠? 영업이익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높습니다. 지상방산 거의 비슷하죠? 수출 비중 라인메탈이 높은데 10% 언더죠? 수주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절반 수준입니다. 라인메탈이 비싸다기보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인메탈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레드백 전차 추진사항을 보면 호주의 랜드 4배, 폴란드 레드백 검토 논의 초기 단계에 있고요. 루마니아가 4조 3천억 규모의 차세대 아까 보병 장갑차 300대 가까이 도입 계획이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후보군입니다. 브라질도 2040년까지 최대 78대의 보병 장갑차 IFB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국, 이스라엘, 중국 업체 포함해서 레드백도 후보군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분기 매출과 이익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있고 지상방산 쪽에서 하드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규 수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수출 비중이 57%, 약 6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하드캐리하면서 전사 영업이익률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됐고요. 방산이익률이 전체 방산이익률 내수는 수출보다 떨어지니까 20%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방산주는 25년도 평균 PER 15.8배입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주가 올라간 것보다 실적 개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8배는 결국은 24년 기준 코스피 평균 PER 15배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게 코스피가 실적이 25년도에 뭐 엄청나게 개선돼서 10배 밑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25년 포워드별로 봐도 저는 12배에서 13배 정도라고 보는데 평균 PER이 15배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주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실적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해서 큰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6배 내년 기준, 현대로템이 12배입니다. 평균보다도 더 쌉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현대로템을 더 선호를 하는 거고요. LIG 넥스원은 20배 정도네요. 하나 시스템이 15배.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특히 올해 거의 100% 가까이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데 내년에는 대략 11조 매출에 1조 6천억 사이즈까지 영업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LIG 넥스원은 3조 6천억에 3천억대 영업이익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내년에 6,500억대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건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하면 LIG 넥스원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현대로템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외국인이 딱 트럼프 당선 얘기 나오자마자 다시 기관이랑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긍정적인 거는 중장기로 보고 있는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지금의 신고가 영역에서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 주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8,149억 순매수 중입니다. 1월 달부터. 그래서 기관 수급의 연속성이 이어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LIG 넥슨입니다. 현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 수급이 주춤하니까 LIG 넥슨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1월 달부터는 한 4천억대, 최근에 폭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6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고, 역시나 기관 계속 팔다가 다시 순매수가, 기관이 연초부터 3천억 넘게 팔았는데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세는 당분간 기관 매수세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산 게 아니라 LIG까지 사면서 현대 로템도 샀더라고요. 방산의 매수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은 29만 9천 원, 33만 4천 원, 36만 9천 원인데 33만 원 요 가격대가 전고점에서 지지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36만 원대를 새로운 지지 가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만 4천 원대 사실 강력하게 지지되는 가격이라고 보는데, 추세적으로는 이평선들을 하나도 이탈하지 않으면서 그냥 꾸준히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슈 때문에 거래량도 증가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IG 넥슨 조금 모양이 다르죠. 변동성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있습니다. 그런데 LIG 넥슨은 요 24만 원대가 전고점이었지만 강한 지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대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차트 모양 당연히 우상향이긴 합니다만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으로 보면 LIG 넥슨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둘 다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트럼프 당선과 더불어서 다시금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다행인 거는 둘 다 고점 영역이지만 이런 대량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물량을 판 건 아니고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기관의 매수의 연속성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방사는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포기하면서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글로벌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면서 GDP 대비 국방비의 예산이 글로벌 국가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납기와 수출 물량과 기술 경쟁력, 그 다음에 엄청난 가격, 예를 들어 전차 가격으로 치면 독일제 제품과 국내 제품이 성능이 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 차이는 거의 40%에서 50% 가까이 국내 전차가 더 싸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 층에서는 납기도 잘 맞춰주는데 현지 생산도 해주면서 가격까지 싼 가성비의 무기를 안 쓸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 진출을 코앞에 두고 있고,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해군 경쟁력이 뒤지면서 아마 K방산의 핵심, K방산의 원탑인 하나그룹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과 관련된 이 끈끈한 이 국방 관련된, 그리고 글로벌 국방의 글로벌 방산비의 증가 확산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역시나 원탑으로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방산 관련된 모멘텀은 앞으로 최소한 25년, 26년 수주에 대한 우려보다는 25년, 26년에 오히려 수주의 추가 증가세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끊임없이 밸류에이션을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 평균 밸류에이션보다 약 10% 정도, 10% 조금 안 되는 수준의 평균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그 평균 밸류에이션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주가 올라간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실적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고, 다음 방산 다룰 때는 LIG 넥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밸류에이션 무료 특강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